오늘 날씨가 왜 이래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오다니.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중얼거렸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마음까지 눅진하게 만들어 점점 기분이 꿀꿀해졌다. 에이, 날씨 탓인지 기분도 좀 꿀꿀한데 소주나 한 잔 해야겠다. 그저 비가 내리니 자연스레 한 잔의 술을 떠올리게 된다. 퇴근길, 집에 가는 길목에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오늘은 집에 가서 고독한 저녁보다는 가까운 식당에서 한잔하면서 기분을 풀어볼 생각이었다. 나의 평소 습관대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30여 평 남짓되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왠지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 같았다. 저녁 한 끼도 때우고 소주 한잔 하면서 기분이라도 풀어야지. 식당으로 들어가니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의외로 사람들로 북적였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소란스러움 속에서 왠지 마음이 더 홀가분해졌다. 이른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더 끊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만큼 모두들 비 오는 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었던 걸까? 식당 안에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마치 비바람을 피해 밀려든 듯 식탁마다 앉아 소주를 나누고 있었다. 점원은 발빠르게 돌아다니며 주문을 받느라 바빴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도 자리를 찾아 앉았다. 아줌마, 여기 우동하고 석쇠불고기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소주도 한 병이요. 비 오는 날 혼자 소주를 한 잔 하려니 이게 날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의 첫 혼술이 이렇게 청승맞을 줄이야. 혼자서 술 마시러 온다는 건 정말 이렇게 허전한 일이구나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위안이 들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우동이 따끈하게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석쇠불고기와 소주도 한 병이 차려졌다. 다리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가 얼른 숟가락을 들고 우동을 후루룩 들이켰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그만큼 시원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다시금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에 묵직하게 와 닿았다. 이럴 거면 대구까지 왜 왔지? 바깥을 보니 비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세상은 비에 쓸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빗방울들이 가로등 불빛에 비춰져 마치 무수한 작은 별들이 떨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건 또 뭔가 낭만적인데 혼자 술 마시면서 이런 감성에 빠지게 될 줄이야. 차라리 친구라도 있으면 어울려 웃으며 마실 텐데. 이렇게 홀로 앉아있는 나 자신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는 이곳에서의 한 잔은 생각보다 꽤 만족스러웠다. 혼자 마시던 소주는 어느새 반이 비었고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면서 잠시 그리운 사람들이 떠올랐다. 석쇠불고기에 젓가락질을 하던 중 어머, 정태씨 라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창식이의 장모였다. 그녀는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띤 채로 일행들과 함께 이미 불고기와 소주를 즐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도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웃으며 말했다. 정태씨, 오랜만이네요. 이런 데서 보니 좋네요. 하하. 그래요? 나는 살짝 웃으며 그녀의 분위기에 맞춰 가볍게 대답했다. 혼술하러 왔나 봐요? 호호.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도 그럴 것이 나 혼자 술을 마시러 왔으니 그런 질문이 나올 법했다. 네. 집에 혼자 있기가 좀 따분해서요. 나는 솔직하게 답하며 그녀가 자리로 다가오자 그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럼 정태씨, 이쪽으로 올래요? 그녀는 자리를 조금 옮기며 얘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일행이 한 명뿐이라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보네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네. 저녁 해먹기 귀찮거나 소주 한 잔 생각날 때마다 오는 편이죠. 그녀는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는 혼술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요. 호호호. 그때 옆에 있던 말숙이 조용히 한마디 했다. 언니,
이 아저씨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아저씨만 보면 계속 웃기만 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언감생심. 사위 친구랑 어떻게 그래? 창식이 장모는 민망해하며 말을 흐렸다. 말숙은 무심코 또 한마디 했다.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나 해. 괜히 사람 난처하게 하지 말고.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짠. 말숙이 한 손을 들며 건배를 제의했다. 잠깐, 우리 뭐를 위해서 건배할까요? 내가 물었다. 우리 솔로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 건배. 말숙은 유쾌하게 외치며 술잔을 들었다. 창식이 장모는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과부였고 나와 말숙은 모두 이혼한 돌싱이었다. 말숙의 장난스러운 말에 창식이 장모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 언니, 고상한 척 하더니 오늘 사위 친구 앞이라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말숙이 다시 한마디를 던졌다. 자, 좋아요. 좋아. 우리 솔로들의 연애를 위해 건배. 나는 말을 받으며 분위기를 풀어갔다. 그러고는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밤 9시를 넘어갔다. 그녀는 점점 더 술기운에 말이 꼬이고 혀가 꼬여갔다. 나도 슬슬 취기가 올라왔다. 그러던 중 말숙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요즘 영숙이 언니가 많이 외롭대요. 말숙의 말에 나는 잠시 굳어졌다. 이 난감하고도 부담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나가시죠. 나는 얼른 분위기를 전환하며 식당을 나가기로 했다. 정태 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창식이 장모가 부끄러워하며 물었다. 당연히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영숙 씨.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그녀를 배려했다. 아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 그나저나 이대로 헤어지긴 좀 아쉬운데. 영숙 씨가 나직하게 말하며 우리는 길게 이어지지 않는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보니 아직 10시가 채 되지 않았더라. 결국 술이 문제였다. 비가 내리는 쓸쓸한 밤. 혼자 보내기 싫은 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다. 술 기운에 둘 다 기분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시간이 흘렀다. 그때 천둥이 쾅쾅 울리며 건개가 하늘을 가르자 영숙 씨가 깜짝 놀라 내 팔을 움켜잡았다. 어머,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독였지만 그녀는 팔을 놓지 않았다. 잠시만 있다가 가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애처롭게 부탁했다. 그 순간 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휴집에 가봐야 할 것도 없는데 뭐 좀 더 있다 가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잔을 기울였다. 술잔을 돌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내 비가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호랍이 심정과 과부의 외로움이 맞물려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서로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말없이 마시는 술 한 잔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걸 나누게 만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만난 인연이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나를, 나는 그녀를 조금씩 더 알아갔다. 시간이 흐르고 비가 그쳤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덜어준 그 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38살. 이혼 후에 제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지만 후회를 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생각에 남은 건 상처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는 위장염. 그리고 불어난 빚뿐입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기에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총 9년인데 그 시간이 참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더군요.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아내가 3년 전쯤 커피숍을 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장사란 쉽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극구 말렸지만 장모님은 샷다맨 될 수도 있잖아 하시며 설득했고 처가에서도 도움을 준다며 아내의 사업을 밀어줬죠. 결국 아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커피숍을 열었고 시작은 좋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그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저는 그저 위로하며 그녀를 지지했죠. 그런데 장모님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셨고
아내는 그 돈을 처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계속 꼬였고 저는 그녀를 위해 테니스를 배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가기 힘들까봐 저도 함께 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하자 저는 일 때문에 빠졌죠. 그런데 결국 그 운동 코치와 바람이 났더군요. 저는 처음엔 그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코치와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람핀 이유를 물어봤지만 아내는 우리가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사실상 남남 같았다고 주장했죠. 그런 궤변을 들으며 그녀는 제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화가 없어서 외로웠다고, 나의 아픈 몸에 짜증났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코치는 그녀에게 잘해주고 대화도 잘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던 중 친구 창식의 소개로 4층 건물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 건물주는 바로 창식의 장모였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에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는 자수성가한 여성으로 유통업에 뛰어들어 두 채의 건물을 소유한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헬스클럽과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창식 장모가 저에게 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통 볼 수가 없네. 많이 바쁘지? 관리비가 아직 안 들어왔어. 아, 네 깜빡했네요. 이체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드릴까요? 그럼 잠깐 올라와. 간만에 차라도 한잔하게. 그래서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동생 말숙이와 함께 조개구이를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셋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눈을 떠보니 제 방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의 방도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서 코골며 자고 있던 창식 장모. 그렇게 일이 벌어졌죠. 이후 그녀와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졌네요.